안녕하십니까? 예.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전국민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밖에서는 종종 뵀는데 이렇게 방송에서는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장됩니다. 처음이라서요. 예. 거리에서는 그렇게 연설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예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는 게 더 힘듭니까? 아주 뭐. 야외형이시군요. 자, 이 민중행동 상임공동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랜 기간 사실 노동운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뵀었잖아요. 자, 민주노총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 하셨고 지금은 쉽게 하면 이 민중행동의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양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철도에서 기관사 30년. 그렇군요. 뭐 그중에 이제 한 10년 정도는 또 노동운동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전임 활동 하고 전임자로 전임자 활동하고 또 중간중간 기차 운전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한 4년 전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운동은 이제 끝내고 정년퇴직하고 바로 이제 이 통일전선운동 한다고 서로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기관사로 30년을 근무하셨다고요. 예.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은 이제 대표로서 그럼 지금 뭐 거기 대표가 좀 많습니다. 많습니까? 혼자 아니시고? 아니 그러니까 전국 민중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하고 한국진보연대도 대표고 그다음 또 각종 또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그때가 거의도 다 대표입니까? 뭐 국가보안법 폐지, 노조법 2, 3조,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뭐 소위 윤석열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기 있군요. 뜨끔했습니다. 뭐 하여튼 정부에서 좀 싫어할 만한 일은 다 하신다. 웬만한 건 다 대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할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겠죠. 뭐. 네, 그렇군요. 그럼 기관사이시면 기차 운전은 당연히 오랫동안 하셨겠네요. 예, 그럼요. 네, 뭐 어떻습니까? 그 저 일반인들한테 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래 기차 운전은 아주 낭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뭐 좀 그 중량물 화물열차 같은 경우에 크죠 또. 그건 뭐 컨테이너 25개, 6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KTX는 운전을 안 해봤는데 새마을 가면 사시사철, 산천을 뭐 좋게 말하면 구경하면서 아주 그 속도감과 중량감 좀 아주 낭만이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기관사를.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아주 자기 체질이 맞다 이 직업이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때 제가 KTX를 기차를 좀 탔어야. 그럼요. 그럼 앞에 탔을 거예요. 티켓 값이라도 좀. 그게 뭐 가요도 가요지만 이 객실에 앉아 있는 것과 앞에 앉아 있는 거고. 앞에 운전실이 꽤 높거든요. 운전실이 꽤 높아요. 확실히 다르죠. 시야가 확 다르죠. 버스도 그 2층 버스 맨 앞에 앉으면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거는 비슷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낭만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9.28 9월 28일 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여기서 이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앞으로 이제 이 퇴진 시국대회를 성공리에 이끄시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정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때쯤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정세 좀 하자면 뭐 정세가 여러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정세는 우리가 이제 이 민중운동이나 진보진영이 뭐 매번 정세는 지금 정세는 아주 근본적인 정세이자 아주 전략적 정세라고 그럴까? 아주 중요한 아주 분수령이 되는 정세 국민이다. 물론 이게 뭐 한두 달에 끝날 거는 아니지만 향후 새로운 전략적 정세의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회가 약간 바뀌는 수준에서의 지금 싸움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대전환을 이루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부터 이렇게 퇴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 아주 그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한반도 정세, 특히 이제 분단과 이 민족적인 문제에서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대한민국 내에 민주주의 질서, 그다음에 평등을 제기한 계급, 계층 간의 이런 역관계 질서, 이 전반 질서의 지금 단계에서 제일 핵심 고리, 고리가 윤석열 정권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과의 이 투쟁에서 승리하는가 마는가가 이 근본 정세를 좌우할 거다 이렇게 봐요.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 나치가 등장해서 그냥 잔인무도하게 그 사회주의자만이 아니고 뭐 소위 민주주의자까지 다 작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힘을 다 합쳐서 나치에 저항해서 반나치 운동, 반파시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랑 약간 비슷한 역할을 윤석열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중운동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제끼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다 이런 거죠. 뭐 정세를 조금 더 하자면 본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이 학살. 뭐 이런 기타 등등 정세하고 윤석열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런 것부터 특히 그 윤석열 퇴진운동은 이 투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까 전반 정세에서 민중진영이나 진보진영이 전 세계에서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투쟁이라고 좀 봐주고요. 뭐 특히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안 그래도 뭐 기시다 오고 반일 정권에서 행보를 그냥 노골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기시 따지고 보면 미 패권이 몰락하는 것과 딱 맞붙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뭐 사회적 저도 이제 이거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나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지금 저 미국 패권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패권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룰루랄을 하다가 이제 완전 전횡을 일삼던 게 판판이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도 깨어지고 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브릭스 뭐 실은 브릭스는 처음에는 5개 나라였는데 지금은 10개 게다가 이제 그다음에 가입 신청은 하고 뭐 GDP나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 나름 높아지고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넘어섰다라는 자료가 G7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미 제국주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단언컨대는 윤석열 정부밖에 없다. 자, 그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던 그렇죠. 상황인데 그 발악이 우크라이나전으로 터졌고 서구에서 유럽에서 밀려나지 않겠다. 중동에서 밀려나지 않겠다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터졌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밀려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네타냐후, 윤석열은 지금 시대에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새 앞잡이들. 근데 이제 잘 보면 유럽에 뭐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나토 전체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토의 허실이 그냥 뭐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나토가 거의 이제 군사력도 그냥 꽝, 경제력도 꽝, 맞아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거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헤즈볼라가 그냥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더만요. 북부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뭐 후티 반군이 반군은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정부군이더만요. 거기 보니까 뭐 미국도 항공모함 근처도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여실히 좀 그래되는데 지금 먼저 패권 유지를 위해서 그나마 군사력이 있고
정규군이 이렇게 강한 데가 대한민국만큼 있을까? 네. 그러니까 아주 미국으로서는 한마디로 미국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곳이 그럼요.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시다하고 또 힘을 합치려고 예, 군사동맹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하고 기시다하고 윤석열 기시다만 딱 합치면 네. 물론 그 본래 미국에 보니까 이제 뭐 쿼드니 뭐 이래가지고 호주도 오커스, 끌어들이고 오커스하고 이런데 그 나라들은 모양은 그럴사해도 사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 백락 끌어들였다는 게 뭐예요. 사실 한국과 일본이 기본이죠. 그럼요. 그다음 또 보니까 인도가 있는 데가 거기 오커스인가? 인도가 오커스 참여 안 했을걸요. 오커스. 이거 본래 이제 그 영국, 호주, 인도, 영국, 인도가 본래 이제 어딘가 했다가 발 뺐죠. 거리를 두고 있죠. 거리를 두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독재자를 처단하는 투쟁 또는 끌어내리는 투쟁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주 역량이 싸워나가는 데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그런 투쟁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자, 근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이 상당히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뭐 줄기차게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 9.28 퇴진 투쟁은 그런 데서 어떤 특별한 차이점, 의의가 있을까요? 이게 뭐 실은 먼저 이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긴 했었는데 흔히 이야기한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중 뭐 계열의 촛불 행동이 줄기차게 쭉 해왔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진영이 계속 줄기차게 하고 하긴 했는데 민주노총이나 흔히 하는 이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이제 기층 민중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선뜻 이렇게 자기 온몸을 대해서 투쟁을 한 거라고 보긴 조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유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9.28 투쟁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투쟁이다. 물론 이제 민주노총이 작년에 건설노동자 그 양해동 열사 투쟁 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도 지금 거의 꽤 됐죠. 1년 넘었는데 근데 본격 투쟁이 된 건 아니었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노농빈 그다음에 진보 진영 민주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을 시작을 했다. 그런 의미가 나 있고요. 그동안의 윤석열 퇴진 투쟁은 주로 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뭐 야당,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반대 시위도 노조가 가세하면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보통 시위가 벌어지면 노조가 가세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죠. 민중들이 이번에는 주체가 돼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다. 또 특이할 만한 상황은 그 윤석열 정권이 본래 이제 이 노동자 민중들이 중심에 서고 각계각층이 같이 함께하고 중간층 그리고 어찌 보면 나중 되면 뭐 조국 광복회 같은 분들도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 이번에 동시다발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조직들을 건설해 나가는 거죠. 이게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유를 봐도 전국적인 조직 체계들을 구축해 들어가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이후에 민중운동이 계속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투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투력, 그 이념성 이런 게 전반적으로 퇴조해 왔는데 이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시점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각지에서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면서 또 민중운동 진영 자체가 강화 발전되는 그런 이제 계기로 만들어 나가시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좀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천안
뭐 예산, 네. 당진 이런 데서 지금 벌써 이제 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당진을 보니까 민주노총 조직, 네. 농민, 예. 뭐 참여연대나 네, 뭐 이런 네. 여성회 이런 단위들, 그다음에 시국회 이런 다 모여서 네. 당진 촛불을 그 터미널 앞에서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되면 이제 창원하고 진주, 울산에 뭐 강연 요청이 있어서 가는데 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네. 광역시는 기본이고 네. 뭐 시군구로 이렇게 쭉 조직을 건설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앞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 민중운동 진영이 윤석열 퇴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윤석열 퇴진 투쟁과 예전에 박근혜 탄핵 퇴진 투쟁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비슷한 점도 있을 텐데 또 차이점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한 점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단위들이 네. 어떤 bun국본처럼 이렇게 뭉쳐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결국 그 해답은 거리투쟁으로 있다는 점, 광장투쟁으로. 물론 이제 이게 헌재의 이제 판결로 났지만 네. 따지고 보면 그때의 헌재도 무서워서 광장투쟁이 없었으면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그러면 그래서 결국 윤석열도 그럴 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네.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절차 방법 뭐 이제 그냥 도망갈 수도 있을 뭐 거고. 용산에 가서 묶어서 데리고 나오는 방법.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어찌 보면 탄핵과 절차라는 네. 거죠. 이게 절차 방법이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실은. 뭐 그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동일하다고 좀 봐집니다. 근데 차이는 네. 일단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응은 아마 박근혜의 대응과는 다를 거다. 네.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좀 판단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의 끝이 이제는 박근혜 정권은 본래 이제 그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미국인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지가 있는 거죠. 박근혜를 내려앉혀도 다른 어떤 사람을 친미 네. 정권을 세워서 뭐 요리할 수 있다. 네. 뭐 심지어는 뭐 미국이 박근혜를 내려앉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 네. 있고 그거는 네. 뭐 수십 년 뒤에 앉아 밝혀지겠죠. 네. 근데 실제로 뭐 그럴 때 근데 지금은 막다른 골목에 서로 서 있다. 네. 민중진영이나 미국이나 미국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도 양보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중들의 요구 조건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때는 박근혜만 내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촛불 정부 세우고 촛불 정부 세우면 끝났네 네. 이러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서로 인사하고 손 털고 집에 갔었는데 네. 지금은 딱 그 5년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네 그렇죠. 네. 라는 대목이 차이겠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부글부글하는데 폭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폭발되는 시점이나 타임이 조금 늦기도 하고 하여튼 그럴 거라고 좀 그 대신 폭발하면 옛날과는 다를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 그리고 네. 민중진영의 태세도 그때하고 달라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은 이제 촛불을 하고 집회를 하면 뭐 수도권 서울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마이크를 시민사회단체가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본래 그 대중투쟁 마이크 잡는 단위가 대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민중진영이 마이크를 잡게 돼 있어요. 어디가 잡는다고요? 민중진영이 노동자 민중진영. 왜냐면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그때 박근혜를 쫓아내고 실은 우리는 계속 개혁이나 뭐 진보적 개혁을 요구를 하면서 더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전부 다 이제 돌아선 거죠. 집에 가서 이제 앉아 맡겨버린 거잖아요. 네.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네. 근데 이제는 앉아요. 그 이후로 보면 전국 민중행도 건설도 되고 노동자 민중들의 각성도 높아지고 네. 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피차가 달라진 인식과 태세에서 지금 한판 붙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박근혜 트라우마라 할까요?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이게
죽소서 개 좋네. 예. 그 촛불 정권이 들어서서 우린 잘할 줄 알았는데 개혁도 제대로 안 하고 너무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까지 탄생시키고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론 이번에 나가서 싸워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많아요. 네. 의외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준비가 더 잘 돼 있다 그때보단? 뭐 물론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아직 그 단초들이 그래서 실은 이번 퇴진운동은 진보 민주진영에서는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돼요. 3마리. 왜냐하면 하면 첫째 윤석열 퇴진시켜야 돼. 그 다음에 그 속에 조직도 건설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돼. 퇴진 이후에 실은 뭐 다음에 윤석열 다음에 정권은 지금의 정치 역량으로 보면 뭐 진보 정치 역량이 뭐 한꺼번에 그렇게 뭐 대통령을 할 정도로 발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진보 정치 세력들은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러면 다시 문재인 정부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힘을 키우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쟁과 함께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 그러니까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민중운동 역량을 크게 강화시켜야 된다. 특히 저는 그게 의식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친일과 관련해서는 뭐 사람들이 워낙에 선명하게 느끼는데 그러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게 미국일진데 그렇습니다. 친일을 강요하고 있는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전 세계 운동사 진보 운동사를 보면 이게 어떤 정권 하여튼 진보적인 정권은 뭐 형태는 여러 가지니까 나라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정권이 마지막에 만난 데는 미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럴 거고 근데 아직까지 대중들이나 우리 민주가 지금 미국이 몸통이네라는 데까지는 또 몸통이네. 그리고 저 몸통을 없애야 되겠네. 뛰어넘어야 되겠네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점차적으로 되는 문제가 이런 과정에서 이걸 쭉 끌어올려야 되는 과정. 의식들을 바꿔야 된다 국민들의.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을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공포가 있고요. 그걸 이제 그렇죠. 공미라 그러죠. 공미 사상. 또 하나는 그 공미의 기초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숙미가 있습니다. 사대주의.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만 까불면 막 화를 내요. 이쪽 꼬리 새끼들 뭐 이제 가만 안 두겠어. 열받는데 미국이 그 뒤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대략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싸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역사적 뿌리가 굉장히 깊다. 그렇죠. 아니 뭐 따지고 보면 1945년도 이전부터 미국은 해방자. 그래서 뭐 우리가 닐슨의 자결주의가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배우고 그 또 청원하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로 쭉 보면 이게 세월이 100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얼마나 또 오랜 기간과 노력들이 필요하겠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동안의 반미 투쟁은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미 제국주의를 넘어서야 우리가 산다. 뭐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민생 모든 걸 포함 경제 이걸 포함해서 이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반대보다는 하여튼 미국의 그 행태에 대한 폭력성 이런 거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까지는 아직 조금 못 미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죠. 근데 다행히 지금은 미국이 그 패권이 빨리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미주의가 무너지기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미도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또 우크라이나전,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학살 지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환상은 상당 정도 빨리 깨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뭐 금방 사회자 말씀하신 거에 있고 또 하나는 경제나 민생 문제도 그렇죠. 미국과의 관계 그렇죠. 뭐 반도체나 자동차 뺏어가는 문제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극단적인 사례인데
미 상공회의소가 말이지 노조법 2~3조를 뭐 반대하고 나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 정경련이나 이런 애들은 본래 그러는 건데 그때 발표할 때 주한미 상공회의소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대놓고 그냥 한국 노동자라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건 뭐냐? 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번 싸움에서 3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물론 3마리 토끼 중에 하나는 멧돼지일 수도 있습니다. 토끼가 아니라. 예.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계엄 문제가 아주 시끄럽단 말이죠. 실제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상존해가 있다. 있는데 막을 수 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윤석열이라도 그 패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딴 방법이 없으니까. 딴 방법이 뭐 없으니까. 자기가 잘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거 대중에 들고 하려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 뭐 이제 한동훈이 하듯이 집권 세력 내에 분열이 일어날 거고. 그 집권 세력 미국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대신에 다른 사람 세우자. 그럴 수도 있고. 보수 대회나 뭐. 저는 뭐 조정동의 흐름 난 그런 거 아니냐. 뭐 계속 밀다가. 그래서 조정동이 뭐 우리 좋아라고 윤석열까지는 안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쓸 수 있는 패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은 막는 것. 못하게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는 그렇더라도 계엄령이 발표돼도 싸우도록 준비를 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 일단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래 보니까 결국 이게 대중투쟁의 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최근에 겁이 나게 해야 된다. 겁이 나고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은 원래 우리 투쟁만큼 내분이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되면 예를 들면 저거 아무리 뭐 초암고 라인을 배치를 했다고 한들 맞습니다. 군인들이 동의하겠죠 일단. 그럼요. 자, 국민들이 거리에 있는 한 계엄을 선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9.28 대회 이제 곧 할 텐데요. 그 대회가 있은 다음 치러진 다음에 전망. 그다음에 진보 민중진영이 이 대회에서 어떤 걸 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9.28 대회부터 이제 본격화된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실은 대중들이 7, 8은 투쟁이 잘 안 돼요. 더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투쟁 시작이 봄이면 여름까지 가요. 맞습니다. 여름 넘어. 4.19 혁명. 그 6월 항쟁도 여름 전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투쟁이 가을에 시작되면 겨울을 넘어가요. 근데 겨울에 또 시작도 잘 안 돼요. 추워서.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 퇴진 또 보면 10월 말부터 해서 그 다음에까지 넘어. 근데 딱 보니까 9월부터 뭐 제가 날씨 탓. 유일한 예외가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내년 봄과 상반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그거는 지금 요 며칠간의 이래 1년에 며칠이지만 보니까 흐름들을 쭉 보면 예를 들면 의료 대란 문제를 둘러싼 민심. 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아주 그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한 아주 뭐 보수 세력들에 대한 위반. 그 다음에 그때 때 뭐 이것도 그 내에서 누가 그 민주당에 소수를 줬을 거 아니에요. 정보를. 줬죠. 그럼요.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김건희의 이게 선거 개입. 이게 아주 한 1, 2주 사이에 쭉쭉쭉 다르게 느껴져요. 피부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9.28 투쟁과 지금 이제 우리의 투쟁 그리고 특히 9.28이 당일만의 투쟁은 아니잖아요. 전에 준비 과정과 또 전에 투쟁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10월, 11월, 12월이 엄청난 이게 요동을 칠 거다. 투쟁의 시기가 될 것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저쪽도 예를 들면 미국과 윤석열 정권도 잘 보면 대선 전에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일어나잖아 전쟁으로 전해들을 돌파하고 열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네.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고 네. 미국과 생각할 수 있다. 윤석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북의 이렇게 준비 과정, 군사력 준비 과정이 막 급속도로 네. 강화되는 조건. 나름 가면 갈수록 실제로 네, 맞습니다. 한번 네. 도발도 못 해보고 그렇죠. 깨갱해야 될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실은 우리의 모순의 심화 정도의 속도, 우리 이제 진보 민중 진영의 준비나 각오 정도, 그다음 저쪽의 지금 이제 위기감, 대세 이런 걸 보면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부터 아마 9월, 10월부터 좀 굉장한 속도로 상승될 예, 거다. 격돌이. 대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예, 뭐 말씀하셨듯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격돌이고 양보할 게 없어요. 예, 앞으로 뭐 전략적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할 그럼요. 대격돌이 9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결판이 날 가능성. 그리고 우리도 그를 각오로 싸워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민중진영이 드디어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고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이런 소식을 기다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나중에 편집하실랍니까? 하십시오. 일일이 하다가 죽 서서 계준다는 표현을 한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네. 쓰는데 거기에서 말한 거 제가 이제 뭐 민주당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 개라는 표현이 실은 이제 계준다 이럴 때 그 국민의힘은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은. 네, 그렇죠. 저는 이런 두 가지 말을 해요. 뭐 그 심정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이 이제 경험상 뭐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개가 먹더라도 죽을 써야 된다. 네, 일단은 써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죽이 개만 먹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절대 다수 우리 민중과 민족이 먹고 내가 먹고 이러는 거다 이게. 하여튼 그 이야기. 일단은 써야 된다 죽을.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비판은 데를 많이 한다. 뭐 옳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본다. 네. 근데 민주당은 본래 있는 그대로다. 본래 민주당은 성격상 진보 정당이 아니죠. 진보 정당도 네. 아니고 그 네. 계급적 집안도 그렇고 네.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네. 미국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투쟁과 힘이다. 네. 우리의 투쟁과 힘만큼 민주당은 이렇게 당겨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금 앞대로 할 거고 네. 어떤 데는 우리를 팽개치기도 할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진보 민중진영의 투쟁과 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 민중진영이 반윤석열 투쟁에 합류하면서 이제 아마 9월 이후 한국은 아주 뜨거운 열기가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